레알 마드리드가 순간적으로 경기 템포를 높여 왼쪽 측면으로 공을 보냅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치한 선수는 놀라운 스피드로 상대 수비진을 돌파하죠.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강력한 공격 패턴이며 이를 가능케 했던 선수가 바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비니시우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베르나베우의 팬들은 그를 향해 야유까지 퍼붓고 있죠. 물론 그를 향한 팬들의 비난은 단순히 부진한 경기력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마도 경기 외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를 내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경기장 안에서와 밖으로 나눠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레알 팬이 아닌 타팀 팬의 시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알론소와의 불협화음. 비니시우스의 전성기는 단연 23-24 시즌이에요. 그는 당시 리그와 챔스를 합쳐 39경기에 출전해 24골 9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죠. 로드리에 밀려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당시 비니시우스는 가장 유력한 발롱도르 후보에까지 올랐어요. 팀의 더블 달성에도 크게 기여했고요. 지난 시즌에는 킬리안 음바페의 합류로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며 조금 주춤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는 시즌 중반 이후부터 클래스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참고로 시즌 기록은 52경기 21골 15도움이고요. 아무튼 비니시우스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세계 최고의 구단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넘버원 크랙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 시즌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비니시우스는 지금까지 25경기에 출전해 5골 7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눈에 띄게 줄어든 공격 포인트. 하지만 대다수의 레알 팬들은 올 시즌 비니시우스의 경기력은 단순히 수치로 보이는 것보다도 더욱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올 시즌 알론소 감독이 구단의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비니시우스의 포지셔닝에는 꽤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임 감독인 카를로 안첼로티는 선수들이 경직된 포메이션에 맞춰 정해진 개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경기 중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선호하는 감독이었어요. 이게 성적이 좋을 때는 선수의 장점을 잘 끌어내는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성적이 나쁠 때에는 선수의 개인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난을 받죠. 전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비니시우스는 프리롤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왼쪽은 물론 중앙까지 공격 진영 전역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죠. 하지만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그의 역할은 점차 왼쪽 측면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시즌 히트맵을 비교해보면 중앙으로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기도 해요. 알론소 감독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공격 지역에서의 장악력을 올리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수들이 자신의 전술란에서 움직이기를 바라고요. 레알은 올 시즌 라리가에서 90분당 공격 지역에서의 터치 246.5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7시즌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대로 수비 지역에서의 터치 횟수는 90분당 180.4회로 가장 낮은 수치이고요. 비대칭 3-4-3은 올 시즌 레알의 전술 중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상대 수비진의 틈을 만들고 그 틈을 파고드는 침투 플레이를 시도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전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니시우스가 측면에 넓게 위치해 상대 수비수 한두 명을 자신에게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카레레스가 침투해 컷백으로 인한 기회 창출 혹은 반대쪽 수비수까지 당겨졌다면 전환 패스를 통해 오른쪽의 호드리구에게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벨링엄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요. 알론소의 전술로 인해 팀 전체가 공격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비니시우스의 볼터치 또한 90분당 63.2회로 지난 시즌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역할이 측면으로 한정되자 중앙에서의 볼터치는 90분당 6.97회로 지난 두 시즌 기록인 9.9회, 9.8회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차이는 비니시우스의 득점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두 시즌간 크게 향상되었던 창의적인 패스, 특히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을 뚫어내는 스루 패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이러니 어시스트 수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알론소 감독이 비니시우스를 중용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그를 팀의 주포가 아닌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비니시우스가 여전히 최고 수준의 골게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알론소 감독의 시스템과는 맞지 않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올 시즌 레알의 주포는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대회 통틀어 24경기에 출전해 29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 레알은 호드리구, 주드 벨링엄, 아르다 귤러 등 활용 가능한 공격 옵션이 충분히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니시우스가 이들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현재 레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연이 아닌 조연에 가까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합니다. 과연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금쪽이 성향. 사실 비니시우스의 문제는 경기장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드러나는 그의 금쪽이 성향이 더욱더 큰 문제일 수 있죠.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는 비니시우스의 연관 검색어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는 인종차별 피해자이기도 하죠. 22-23 시즌 발렌시아전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당시 비니시우스는 경기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라리가 팬들의 인종차별적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라리가 사무국은 가해자들을 강하게 처벌했죠. 분명한 것은 비니시우스는 명백한 피해자이며 인종차별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종차별과 관련해 비니시우스를 향한 여론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을 향한 모든 비판을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니시우스는 경기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도발은 물론 다소 과격한 몸싸움까지도 자신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현지에서는 비니시우스가 자신이 상대에게 행하는 도발적 행동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수단으로서 인종차별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형적인 내노란불이라는 거예요. 당장 지난 시즌만 봐도 그를 향한 논란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과 불필요한 몸싸움은 물론 심지어 목을 조르는 행위까지 포착됐죠. 심판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기도 했고요.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시메오네 감독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이런 좋지 않은 태도는 경기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번 마드리드 더비 이후에도 SNS를 통해 당신은 또 한 번 토너먼트에서 탈락했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며 다시 한번 시메오네 감독을 조롱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죠. 하긴 뭐 이제 이 정도로는 놀라울 것도 없긴 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짜치긴 한데 비니시우스가 SNS에 업로드한 경기 화면이 불법 중계 화면이라는 논란도 있어요. 그가 VPN을 통해 불법적으로 경기를 시청했다는 거예요. 라리가 회장인 테바스는 비니시우스가 브라질 TNT 스포츠를 통해 경기를 시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페인에서는 모바스타가 중계권을 소유하고 있기에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죠. 정말 가지가지하죠. 하지만 최근 비니시우스의 태도 문제가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좋지 않은 행동이 타팀이 아닌 레알 구단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레알 팬들까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죠. 자신의 교체로 인한 신경질적인 태도는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자신의 재계약을 내세워 구단에 협박까지 하고 있는 중이죠. 알론소 감독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계약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단에 대한 존중마저도 없는 거죠. 심지어 전 동료였던 토니 크로스조차 인터뷰를 통해 선수 시절 비니시우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불편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크로스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뭐 간단한 검색으로도 그의 수많은 비매너 플레이와 논란에 대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비니시우스의 행동은 마치 패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니시우스를 둘러싼 가장 큰 키워드는 아직도 미성숙한 그의 태도입니다. 마무리. 이제 비니시우스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선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 레알은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비니시우스는 레알과 2027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죠. 레알이 그를 내보내는 데 있어 문제는 48만 유로를 수령하고 있는 그의 높은 주급에 있습니다. 과연 사우디를 제외하고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구단이 있을까 싶긴 해요. 과연 비니시우스와 레알의 동행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까지 바코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